네, 이 최근 전공의들이 진료 거부에 들어가면서 의료 대란이라고 불릴 만큼 보건 의료계와 정부 간의 대치가 아주 크게 달했었는데요. 극적으로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 최근 정부가 본인 부담 의료비 2조 원을 돌려주겠다고 발표하면서 많은 이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정부가 본인 부담 의료비 2조 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이건 뭐 누구한테 얼마를 주겠다는 겁니까? 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의료비를 많이 쓴 148만 명에게 1인당 평균 136만 원씩 2조 137억 원을 이제 돌려주겠다라는 것인데요. 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의 한도액 제도가 있는데 이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이제 올해 그러니까 작년 이제 의료비겠죠. 그게 이제 올해 이제 확정이 되면서 초과 금액을 돌려주기도 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 본인 부담금 상한액 제도란 게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이 건강보험에서 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인데요. 네. 이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건강보험 가입자와 또 부양가족은 비급여나 또 선별급여를 제외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모든 본인 부담금이 연간 81만 원에서 580만 원을 넘으면 모두 이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이 소득 수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까? 이 건강보험 가입자 소득을 10개 등급으로 나누고요. 네. 또 하위 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이 상한액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지불했던 의료비 기준으로 일반 병원의 경우에 상한액은 1분위는 81만 원, 또 2에서 3분위는 101만 원, 4에서 5분위는 152만 원, 또 6에서 7분위는 280만 원, 또 8분위는 350만 원, 9분위는 430만 원, 또 마지막 10분위는 580만 원이 상한액인데요. 네.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1분위가 125만 원, 2에서 3분위는 157만 원, 4에서 5분위는 여기는 5단계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211만 원으로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소득이 평균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진료비 가운데 이 연간 본인 부담금이 152만 원을 넘으면 모두 이 보험 처리가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2만 원이 넘으면 환급을 해주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작년도 의료비에 있어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이제 적용을 해보니까 총 147만 9,972명이 2조 137억 원을 이제 지불했다 이렇게 네. 나와 있고요.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의료비 환급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럼 이 10분위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연간 580만 원을 넘기면 병원은 환자에게 뭐 더 이상 청구를 하지 않고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한다. 뭐 이런 건데 이 금액은 그 진료받았던 모든 병원의 의료비를 합친 금액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러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그러니까 병원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네. 이제 병원을 다녔을 경우에는 병원 측에서는 이게 환자의 누적된 본인 부담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일단 본인 부담금을 청구하고 그 다음 해에 정산을 해서 환자나 가족들이 낸 본인 부담금을 소득 수준에 맞춰서 앞서 말씀드린 일정액을 넘겼을 때 환불해 주는 원리인 것이죠. 네. 그럼 이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진료비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나 또 병원비와 상관없는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환자는 모든 치료를 건강보험만으로 하는 것이 좋고 또 가급적 병원 한 곳을 정해놓고 꾸준히 치료받는 것이 시기적으로 이제 유리한데 왜냐하면 이 고액의 진료비가 드는 질병은 특정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본인 부담금 한도액을 넘기면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그 시기에 병원비 부담을 당장 이제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활용했을 때 이 건강보험 시스템은 간병비도 의료비로 인식하기 때문에 간병비가 별도로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부분 잘 모르는 내용인데 아주 유용한 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환급이 될 텐데 실제 환급 대상과 이 환급의 규모 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작년에 이 본인 부담금 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도인 2018년보다 21만 명이 늘었고요. 지급액도 2억 1,038억 원이 2,138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 본인 부담금 상한제로 환급받는 사람도 늘고 지급액도 늘어난 건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환급 받는 사람도 늘고 지급액도 늘어나게 된 겁니까? 하나는 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등급이 전체적으로 낮추어졌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이 지역가입자 주로 이제 자영업자들이겠죠. 이분들이 소득보다 재산과 승용차에 보험료가 많이 부과되던 것이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이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면서 네. 지금은 이제 소득과 재산이 낮은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 최저 보험료인 월 1만 3,550원만 내고 있고 이는 기존의 소득 2분위나 3분위에서 1분위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81만 원 정도 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 등급이 낮아졌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 이유는 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의 항목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포함되는 이제 항목들이 네.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금액만 이제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그 효과가 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좀 그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컨대 이 과거에는 이 4인 이상 병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2인 이상 병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그만큼 혜택이 늘어나는 거고요. 또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진료비가 많으면 그만큼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될 금액도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 본인 부담금 상한제의 또 다른 특징은 소득이 낮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건 복지 차원에서 그런 건가요? 일단 작년도에 본인 부담금 상한제 적용 결과를 살펴보니까요. 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복지 정책의 네. 일환인 것 같고요. 환급 대상자의 81.9%가 소득 하위 50% 이하였고요. 네. 또 지급액은 소득 하위 10%가 전체의 25.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의 평균 비율 8.3%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보다 약 3.1배 높아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복지 정책으로 네. 비춰지는 거고요. 이처럼 이제 본인 부담금 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 대비 소득 하위 50%는 21만 3,200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지급액도 2,124억 원 정도가 늘어나면서 이 제도의 혜택을 본 것이죠. 네, 이렇게 의료 복지 효과가 이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소득 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반면에 이 소득 상위 50% 이상 되는 분들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네, 이 재작년과 지급 규모가 비슷했는데요. 이제 작년에 이제 환급이 됐겠죠.
이는 이제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소득 상위에 있는 계층도 특별히 손해를 본 건 아닌 것으로 이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네. 연령별로도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1.9%, 그러니까 절반이 넘었고요. 또 지급액도 64.2%를 차지하면서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일정하게 덜어준 효과가 뚜렷하게 이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 상위 계층도 크게 피해는 안 봤다. 뭐 이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본인 부담금 상한제 내용 또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환급은 그럼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근데 일단 건강보험공단이 이번 달 3일부터 이 환급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환급액은 환자별로 이제 계산이 되겠지만 네. 안내문은 이제 해당 환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 그러니까 가족들이 되겠죠. 이게 발송하게 되고 또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뭐 전화나 팩스, 또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서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고액의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여러 병원을 다니는 것보다 특정 병원을 지정해서 다니는 것이 번거로움도 줄이고 또 당장의 청구액도 줄어드니까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유용한 또 정보였습니다. 이 의료 대란으로 또 어수선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정부가 그나마 집에 이 가정 생활에 부담이 되어왔던 의료비를 일부나마 환급해 준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